푸른 하늘이 펼쳐진 미국 캠퍼스의 오후, 태권도 도복을 차려입은 혜인은 잠시 여유를 만끽하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로서 미국 선발전 친선 시합에 VIP로 초청된 것은 영광이었죠. 혜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캠퍼스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푸른 잔디, 분주히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여기 정말 넓네. 혜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명예 초청 선수라는 타이틀이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컸죠. 며칠간의 캠퍼스 투어와 훈련 일정이 빽빽했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자꾸만 혜인에게 향했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고 또 어떤 이들은 빤히 쳐다보다 시선을 돌렸어요. 내가 뭐 이상한 행동을 했나? 혜인은 자신의 복장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혜인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미국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어요. 학생이 아닌 명예 초청 선수라는 특별한 지위로 이곳에 온 만큼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습니다. 어제 첫 합동 훈련에서 보여준 발차기 시범은 미국 코치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특히 혜인의 정교한 기술과 집중력은 많은 현지 선수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혜인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그녀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피부색도 말투도 복장도 달랐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낯선 시선들이 혜인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혜인은 당당하게 걸음을 이어갔어요. 내일 있을 시범 경기에서 보여줄 기술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려 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명예 초청 선수로서의 자부심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혜인의 마음을 채웠어요. 괜찮아. 나는 한국을 대표해서 온 국가대표야. 혜인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혜인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치어리더 무리가 혜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떠들며 걸어오는데 그중 머리가 금발인 여학생이 혜인을 힐끗 보더니 다른 친구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갑자기 모두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저기 봐,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래. 금발 치어리더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안 너드구나. 영어는 할 줄 알려나? 다른 치어리더가 대답했어요. 혜인은 그들이 자신을 단지 평범한 유학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태권도 국가대표로 명예 초청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죠.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랐어요. 적어도 국가적 망신은 피할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들 옆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도 가끔 외국인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수군거림이 있었기에 혜인은 그저 문화적 차이라고 여기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금발의 치어리더가 일부러 혜인의 앞에 다리를 뻗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걷던 혜인은 그 다리에 걸려 몸이 60도 각도로 기울어졌습니다. 균형 감각이 뛰어난 운동선수였지만 갑작스러운 방해에 혜인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죠.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혜인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더 내딛다가 결국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보도블록에 긁히고 오른쪽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존심이었죠. 치어리더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원숭이 점프. 진짜 잘하네. 금발 치어리더가 소리쳤어요. 다른 치어리더들도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동양인들 이렇게 점프하는 거 봤어? 정말 웃기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 불빛이 혜인의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혜인의 귀에는 웃음소리와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이거 완전 바이럴 될 건데. 누군가 소리쳤어요. 혜인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발목이 제대로 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봐봐, 일어나지도 못해. 또 다른 치어리더가 비웃었습니다. 영어로 도움 요청하는 법도 모르나 봐. 불쌍해라. 한 치어리더가 조롱조로 말했어요. 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결코 흘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자존심이 그녀의 감정을 꾹 누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어요. 일어나 항의하고 싶었지만 언어 장벽이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객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였죠. 참아야 해.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 혜인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틀 후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대학 체육관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석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취재진들의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선발전 생중계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무대 뒤편에서는 치어리더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리더 제시카를 중심으로 5명의 치어리더들은 오프닝 공연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완전 대박 날 거야. 전국에서 우리 공연을 볼 거라고. 제시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머리 괜찮아? 카메라에 잘 나올까? 또 다른 치어리더가 거울을 보며 걱정했어요. 그때 행사 진행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치어리더들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제의 장난은 까맣게 잊은 채로요. 개회식이 시작되고 관중석의 불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사회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VIP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이자 미국 대표팀의 명예 초청 선수 혜인 양입니다.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조명이 객석 한쪽을 비추자 그곳에 휠체어에 탄 혜인이 보였습니다. 목 보호대와 발목 압박 붕대를 착용한 채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죠. 카메라가 그녀의 모습을 크게 잡아 대형 스크린에 비쳤어요.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치어리더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어제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발 걸었던 애가 국가대표였다고. 다른 치어리더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에 든 깃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계속 이어졌지만 치어리더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무대 뒤를 포착했고 사색이 된 치어리더들의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곧 공연을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발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리듬을 잊은 채 동작도 틀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치어리더들이 실수로 가득한 공연을 마치자마자 시청자 반응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국가대표 넘어뜨린 치어리더들의 망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편집해 올렸고 그 영상은 30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이번엔 댓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한 사용자가 분노를 표했어요. 아시아인 비하가 여전하네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또 다른 댓글이 이어졌죠. 그 치어리더 신원 밝혀졌대.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궁금하네. 이미 누군가 치어리더들의 개인 정보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혜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기 시작했고 혜인의 얼굴이 모든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봤어요. 대한체육회는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선수에 대한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 대학 측과 관련 기관에 공식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도 들끓기 시작했어요. 대학 앞에서는 작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고 주요 아시아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혜인의 병실로 찾아온 코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혜인아, 이 일이 생각보다 커졌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해. 혜인은 놀란 눈으로 코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넘어진 건데요. 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넘어뜨렸어. 그것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코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미국 대학의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체육학장, 부총장, 미 국가대표 코치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위해 모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역력했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두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체육학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인 선수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우리 팀의 명예 초청자예요. 시청자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연락이 왔고 미 국무부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미 국가대표 코치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혜인 선수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발목 부상은 심각한가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팀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심리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모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번져버렸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학 정문 앞에 검은색 SUV 세대가 나란히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는 미 국방부 소속 고위 장성이, 두 번째 차량에서는 미 태권도협회장이, 세 번째 차량에서는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엄숙했습니다. 교장은 이미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을 공손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언뜻 한국식 인사를 연상케 했어요. 대학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 교장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미 국방부 장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캠퍼스 안에서는 학생들이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학생들도 있었죠. 이 광경 자체가 또 다른 뉴스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2층 특실에서는 혜인이 발목에 얼음찜질을 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잔잔한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상 자체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혜인아, 괜찮니? 문을 열고 들어온 코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방금 미 국방부 장성과 태권도협회장, 그리고 대사관 관계자들이 도착했단다. 곧 이리로 올 거야. 코치의 말에 혜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게까지.
혜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코치는 혜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어요. 넌 그저 한 명의 학생이 아니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지. 이건 단순한 괴롭힘 사건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가 된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였고 교직원들은 분주히 오가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병원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혜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저 친선 경기에 참가하러 왔을 뿐인데 이제 그녀는 국제적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교장을 선두로 미 국방부 장성, 태권도협 회장, 대사관 관계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미국 측 인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이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혜인 양,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의 뒤로 서 있던 학생 대표단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그 중에는 학생회장과 체육부장도 있었습니다.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죠. 미 국방부 장성이 앞으로 나와 혜인의 손을 정중히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에게 미국이 사과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인은 묵묵히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치가 통역을 도왔지만 혜인은 대부분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었죠.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한국어로 말을 건넸어요. 혜인 양,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인 양의 건강과 명예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혜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국 태권도협 회장이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일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한국의 품격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치어리더들은 전원 자격 정지되었고 모든 학교 행사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미 태권도협 회장이 덧붙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혜인 선수가 보여준 용기와 인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혜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단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이 일이 양국 간의 이해와 존중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이 어린 선수가 보여준 품격과 성숙함에 감탄했죠. 회의가 끝나고 인사들이 떠난 후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코치가 병실로 돌아와 미소 지었죠. 어떻게 지내? 괜찮아?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제가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코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아직 발목이 가벼운 염좌일 뿐이에요. 이틀만 더 쉬면 경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코치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의사와 상담해보자.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
혜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기 당일 체육관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인의 사건 이후 급격히 높아진 관심 때문이었죠. 미국 전역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현지 언론은 물론 한국에서도 특파원들이 대거 파견되었어요. 대기실에서 혜인은 차분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했고 발목에는 테이핑을 단단히 감았죠. 의사는 경기 출전을 만류했지만 혜인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코치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사실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꾹 참았습니다. 기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자 태권도 선수로서의 책임감이었죠. 출전 선수 준비해주세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혜인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대기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경기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쏟아졌어요. 미국 관중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모인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했죠.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순 없어. 혜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혜인의 대결 상대는 미국 태권도 유망주였어요. 상대방도 이 경기의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인 역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심판의 시작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첫 몇 분간 혜인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발목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패턴을 읽기 위해서였죠. 관중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갑자기 혜인이 날렵하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상대방의 몸통에 정확히 득점했어요.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이어서 혜인은 연속 발차기로 추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발목 부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한 동작이었어요. 중계진은 열광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혜인 선수가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혜인의 동작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그녀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절제된 움직임으로 정확한 타격을 가했죠. 매 순간 발목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점수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혜인은 화려한 회전 발차기를 선보였어요. 정확히 상대의 몸통 보호대를 가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죠. 심판이 혜인의 승리를 선언하자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중계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녀는 넘어졌지만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경기를 마친 혜인은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정중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대 선수도 존경의 눈빛으로 혜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선수의 모습에 관중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죠. 코치는 대기실로 돌아온 혜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랑스럽다, 혜인아. 혜인은 비로소 긴장을 풀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성취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경기장 밖 기자들이 혜인을 둘러싼 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마이크가 그녀의 앞으로 내밀어졌어요. 지난 며칠간의 사건과 오늘의 경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죠. 혜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롱에 대답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실력과 품격이죠. 그녀의 한마디가 모든 기자들의 필기장에 옮겨졌어요. 누군가 인종차별에 대한 감정을 물었지만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 태권도로 답했을 뿐입니다. 저를 넘어뜨린 행동이 인종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태권도의 정신으로 이 상황을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혜인의 말은 곧바로 실시간 중계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국 전역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녀를 국격을 지킨 소녀라며 칭송했어요.
각종 방송에서 혜인의 경기 장면과 인터뷰가 반복해서 방영되었고, 언론은 그녀의 침착함과 품격을 높이 평가했죠.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치어리더들은 학교와 언론의 압박 속에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그들에게 1년간의 지역사회 봉사 명령과 함께 문화 다양성 교육 이수를 명령했어요. 금발의 제시카는 직접 쓴 사과문을 혜인에게 전달했지만 혜인은 이미 귀국 준비를 마친 후였죠. 미국 대학은 이 사건을 계기로 캠퍼스 내 인종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회원이 급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혜인의 이름을 딴 장학금까지 신설되었죠.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혜인은 조용히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그녀를 배웅하러 온 미국 태권도 협회 관계자들과 교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혜인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혜인은 점점 작아지는 미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그녀는 그저 친선 경기에 참가하러 온 평범한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국가의 품격을 지켜낸 영웅이 되어 돌아가는 중이었죠. 이런 게 운명이란 걸까? 혜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울분이 아닌 조용한 승리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이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죠. 한 달 후 혜인은 한 청소년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예요. 쓰러진 자세가 아닌 일어선 자세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인종, 문화, 국적을 넘어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죠. 어느 기자가 혜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혜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권도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존중과 사랑을 전 세계에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족적은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내죠.